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톱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삼성전자의 트리플 리스크, 향후 대응 전망은입니다. 국내 1위 기업, 불변의 시총 상위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재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수사팀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대만 TSMC와 미국 엔비디아 등 해외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투자와 M&A에 나서면서 시장의 판을 바꾸려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입법 리스크입니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20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또 이외에도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도 삼성전자의 사업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사업장 폐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30일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인 평택 2라인의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을 겨냥한 세계 최초 극자외선 기반 D램을 양산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동남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지난 2분기에 점유율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갤럭시 언팩을 통해 갤럭시 Z 폴드2를 온라인 공개하는 등 스마트폰 시장을 향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화요일에 핫한 두 남자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분이 전해주실 핫한 내용들 또 잠시 후 종목의 수익의 진수에서 전해드릴 핫한 종목까지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빠르게 이야기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9월의 첫 방송인데 9월 1일의 방송인데 우리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도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우리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되는지 앞으로의 전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선희 전문가님, 삼성전자가 3재에 빠졌다라고 해요. 네네. 트리플 리스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단 현재 삼성전자가 처한 악재라고 하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나왔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그 수사권 뭐 심의회인가요? 거기서는 이제 기소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 나온 거죠. 근데 네. 이제 검찰 쪽에서는 그래도 판단은 재판부의 판단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일단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법정 싸움 가겠다라는 거고요. 뭐 이게 뭐 불기소 기소기 때문에 11명이죠.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임원진에 대해서 한 11명이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좀 익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너 리스크가 명확하게 생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재판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도 신경도 써야 되고 또 왔다 갔다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고 혹시라도 만약 하나 또 여기서 또 재판부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아무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뭐 이 리스크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는 걱정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 자체가 물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시점에서 구속된다는 거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건 맞는데 구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또 뭐 최종적인 또 판결까지 나오려면 또 굉장히 또 시간이 또 길어질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이 리스크는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게 뭐라 그러죠? 이 불확실성? 소송이 길어진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는 그래도 악재로 계속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근데 이게 시장이 이제 워낙 이게 지금 몇 년이나 걸쳐 왔잖아요. 네. 삼성전자의 어느 가격에 제가 보기엔 이것도 묻어놨다고 봅니다. 예, 그 오너 리스크는 이미 저는 상당 부분 묻어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보험업법 개정인데 사실 말은 보험업법 개정이지만 실제로는 사실 이건 이제 법안 발의하신 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약간 삼성 저격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을 타겟팅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이제 이
그 보험사들이 이렇게 투자를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네. 원래 같으면 이제 취득했었던 그 가격을 가치를 매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장가, 그러니까 시가로 해라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삼성생명이 아주 예전에 가져갔던 보유했던 이 지분이 지금 시장가로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차익 부분을 다 이제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상 저는 조금 무리가 있는 법이라고 보는 게 네. 전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사실 뭐 삼성생명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럼 다른 보험사들도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을 좀 보험사는 어쨌든 투자를 해놓고 좀 롱텀하게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산 종목을 좀 길게 봤는데 이게 갑자기 급등해 버리면 또 이게 원래 룰에 적용이 돼버리면 또 팔아야 되고 사야 되고 이게 오히려 더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타겟팅을 하는 법은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뭐 좋은 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삼성전자 좀 악재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네. 하는 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전 다 받을 것 같은데요. 어. 네, 그 물량이 요즘 같으면 그런 지금 물량이 유동성이 쏟아내도 많으니까? 네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받아낼 물량이라서 저는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추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뭐 또 다른 글로벌 악재. 쪽인 거, 뭐 그러니까 특히 TSMC죠. 이번에 뭐 이제 3나노 삼성전자가 3나노 이야기 나오니까 네. 우리는 2나노다. 그래서 이제 2나노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격차를 더 벌이려고 하는데 이것도 리스크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심을 더 키우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만약에 TSMC가 좀 안일해 버리면 오히려 저는 투자를 더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경쟁자가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더 빨리 갈 수도 있다. 오히려 뭐 런닝메이트가 좋아야 되잖아요. 런닝메이트 효과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뭐 이 부분도 저는 리스크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주가가 안 가니까 다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리스크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는. 네. 현재 삼성전자에 있는 트리플 리스크 문서진 전문가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지금 비중을 두지는 않고 계신 것 같은데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삼성전자의 악재 어느 정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 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 부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에서 이제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됐고 뭐 중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갈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가 안 간다는 거는 전 세계 그 IT가 발전을 안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이번에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뭐 이제 매수관이 아닐까. 예.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뭐 하반기 때 우려감은 있지만은 하반기 때 또 저점으로 또 반등이 나올 거에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더 있어진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말씀해주신 뭐 사법 리스크, 입법 리스크 그리고 해외 기업들의 이런 위험 말고 사실 미중 갈등도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계속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인한 삼성전자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이제 3대 리스크라고 하는 거 외에도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화웨이가 9월 달부터 이제 3차 제재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는 시스템 반도체까지만 제재였다가 네. 이번에는 메모리까지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조금 충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화웨이가 메모리의 전체적인 어떤 전부 다 가져가는 이제 그런 수요처는 아니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수요처는 서버인데 서버는 분명히 하반기에 약할 거예요. 근데 내년도 그 상반기 때 되면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버 쪽이 대기를 하고 있다 봐야 돼요. 서버 재고 물량은 이번 하반기 때 소진이 될 거고 그 다시 또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좋을 걸로 보기 때문에 화웨이가 오히려 지금 좀 지지해 주는 측면이 있죠.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7, 8월 달에 디램 가격이 오히려 안 빠지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4분기 때 조금 더 빠졌다가 내년 상반기 때 또 올라간다. 뭐 이게 이제 거의 예상되는 이제 디램 가격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거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원이라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이쪽 삼성전자 쪽으로도 조금 매도가 쏠렸는데요. 이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움직임 좀 괜찮은 걸까요? 뭐 사실 아무래도 MSCI 리밸런싱 이제에 따른 이제 물량이 좀 나온 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스켓으로 많이 출했습니다. 사실 근데 원래 이제 이번 달은 이거를 그렇게 시장에서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리밸런싱 되는 건 맞는데 네. 사실 이제 MSCI 그러니까 EM 쪽에 리밸런싱 될 때 우리나라 비중이 없었거든요.
이게 축소될 게 없었는데 이게 그냥 때린 것 같긴 해요. 미리 좀 더 때린 것 같긴 하고. 근데 뭐 이게 뭐 보니까 보통 그러니까 8번의 리밸런싱 있을 때마다 이 정도 물량이 거의 나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리밸런싱 되는 물량이 안 되더라. 비중 축소가 없더라도. 예. 그래서 어쨌든 그냥 미리 던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뭐 명확합니다. 결국에 이제 비차익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결국 바스켓 매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리밸런싱 물량이 출회된 거고. 근데 이거는 뭐 끝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뭐 계속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거. 네. 뭐 그쪽 관련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 이제 공매도가 지금 이제 금지가 더 됐잖아요. 연기가 네. 됐잖아요. 6월달 이제 6개월 더 연기돼서 또 추가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들어오기가 힘들죠. 예, 네. 왜냐하면 항상 제가 이야기했지만 공매도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없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으면 결국은 외국인들 수급은 좀 들어오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현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없으면 해지를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리스크 상황이 생겼을 때. 네. 특히 선진국도 아닌 이머징이잖아요, 우리는. 그럼 변동성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해지가 할 게 없다라고 하면 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패시브 자금이야 상관없이 들어오겠지만 액티브 자금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때도 뭐 사실 뭐 삼성전자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런 흐름은 수급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리스크, 그다음에 이런 수급적인 리스크. 단기적으로는 지수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부진하겠죠. 반도체 네. 업황도 하방에는 별로니까.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 왜냐 앞서 이야기드린 리스크는 꼬집어 보면 리스크 아니다. 그다음에 이 수급적인 리스크도 오래 가지 않는다.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은 내년에는 돌아선다. 뭐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뭐 중장기로 본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외국인들의 삼성전자를 향한 수급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팔 만큼 팔았다고 보고 있고요. 살 만큼 팔았다. 네, 매도 클라이막스 이제 나온 걸로 보고 있고 네. 누적 순매수를 보게 되면은 거의 최저점까지 다시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뭐 팔아봤자 또 시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도 없을 것 같아요. 더. 아, 그래요? 네, 외국인들도 팔다 지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파는 만큼 다 받거든요 지금. 그렇죠. 어제 1조 6천억 팔았더니 개미들이 다 받았고. 1조 5천억 샀죠. 네, 오늘도 또 2천억 이상 팔았더니 또 다 받아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개미들한테 이제 질려서 안 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는 지났다. 단지 네.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 흐름상 좀 바닥 따지기 흐름 같은 것들은 보일 거고 또 이제 하반기 때 지금 디레인 가격이 좀 조금 더 빠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주가 바로 반등은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모아가기로는 딱 좋은 구간이 될 거다. 앞으로 한두 달 정도가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외국인들도 매수로 들어올까요? 외국인들은 아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금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거 풀리지 않으면 외국인들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힘들 것 같고요. 사실 원달러 환율 이 정도 빠졌으면 들어와야 맞거든요. 근데 그거 발휘를 못하는 거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공매도 금지돼 있는 한은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해외 기업들이 이야기해 볼까요?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사들이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삼성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까는 오히려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어떠실까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관점을 우리가 이제 지구본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 지구의 중심은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우리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인 거예요. 뭐 글로벌 주요 업체들이 뭐 경쟁을 한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후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TSMC에서 파운드리 쪽에서는 후발이고요. 네. 시스템 쪽에서는 인텔에 다 후발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뭐 얘들은 원래 잘 갔던 애들이 원래 1등인데. 아,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 보는 입장에서 그냥 이게 삼성전자니까 야, 이 주변의 경쟁자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쟁자도 삼성전자 건드리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인데. TSMC는 삼성전자 지금 경쟁자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점유율만 보면, 물론 아니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인텔이라든지 뭐 AMD라든지 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지금 당장 막 경쟁자 이거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관점의 차이. 그냥 우리가 더 가는 거고 그러면 선발 주자가 간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포기 안 할래 하던가
아니면 더 쫓아가야 되겠다라는 건데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포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러면 더 쫓아가겠죠. 뭐 이건 사실 호재라고 봐야죠. 아, 이건 투자 더 호재다. 많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굳이 우려할 필요 없어요. 저 견제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견제를 하는 거지 무슨 TSMC랑 예, 네. 그러니까 인텔이 우리를 견제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견제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해야 되는 따라가고 거예요. 있는 예, 모습. 예.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 있어요. 네. 삼성전자 결국 이 이슈는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TSMC가 굉장히 앞서 나가죠. 네. 삼성전자가 막 쫓아가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쪽 시장은 TSMC와 삼성전자가 갈라먹는 그런 이제 시장이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타 다른 업체들은 굉장히 이제 존재감들이 좀 미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투탑이 지금 서로 뭐 경쟁 이슈다 뉴스에서 자꾸 붙여주면은 뭐 좋은 거죠 삼성전자한테는. 이제 TSMC하고 지금 점유율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같은 동급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디램 쪽과 디램 쪽에는 지금 이제 투자가 올해는 살짝 좀 줄을 것 같아요. 근데 DDR5 쪽으로 이제 신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쪽 하고 있고 디램도 내년도에는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올해 파운드리 투자는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지금 2공장 지금 짓고 있고 3공장 9월달에 지금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공장 쪽에도 뭐 EUV 도입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운더리가 아니라도 메모리 쪽에도 지금 EUV 도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관련주들은 계속해 가지고 관심 있게 좀 보시면은 뭐 하반기 때 반도체 다 안 좋다고 그래서 전체가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런 장비주들이나 관련주들은 뭐 시세가 계속해 가지고 좀 이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뺏기는 게 아니고 뺏어 와야 되는 입장인 거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쟁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투자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많이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 이거는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예요. 이렇게 악재에 대해서 트리플 리스크다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던 부분들 조금은 걱정이 해소되셨을 것도 같은데 이제 좀 이러한 악재다 하는 속에서 약간 숨쉴 구멍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 이제 잠시 후 11시에 이제 언팩 행사를 또 한 번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확실한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이 스마트폰에 대한 점유율이라든지 하반기 매출 어떻게 나올까요? 뭐 저는 이제 이게 원래 같으면 언팩 원래 이제 저번 달에 쓰던 언팩에서 원래 같으면 다 나와야 되는데 네. 이걸 따로 놓잖아요. 꽤 나름 신경 쓴 것 같아요. 전략을 짠 네, 거죠. 아예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주목을 노트 쪽에 집중돼서 폴더 쪽에 집중되지 않는 걸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훨씬 더 괜찮은 전략인 것 같긴 하고요. 그만큼 힘을 썼다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이 얼마나 많이 될지 그리고 판매량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전통적인 우리의 스마트폰 판매량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비싸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할 만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보조금을 생각보다 많이 주던데요. 예, 할 만은 할 것 같긴 한데, 예, 그 중요한 건 이거죠. 가격보다는 저거를 이제 쓸모없이 사용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쓸 사람들은 쓸 것 같긴 하고, 어쨌든 판매량이 증가는 하지만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폼팩터가 바뀐다. 저는 최종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스마트폰은 폴더블로 다 바뀔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결국 왜냐면 우리 예전에 그냥 일반 우리 PCS 폰도 그냥 일반적인 폰이다가 결국 폴더가 나왔잖아요. 결국 가는 것처럼 될 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은 걸릴 거고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영향은 없어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냥 이거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폴더블 관련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겠죠. 네, 관련주. 예.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언팩 행사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일단은 그 언팩 행사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제 그 Z 폴드 2가 그리고 Z 폴드 그 Z 플립 네. 그 5G 버전도 오늘 같이 공개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대가 있고 폴더블 폰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삼성전자의 독주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모토로라도 내고 MS도 내고 다 내는데 안 쳐다보는 것 같고 폴더블 폰 살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본다. 그리고 폴더블 폰을 지금 삼성전자 폴더블 폰을 보는 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뭐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기능을 가지고 내가 뭐 무슨 차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폴더블 폰 사고 싶다예요, 그냥. 예. 폴더블 인싸템 예. 약간 이런. 폴더블 폰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가격에 관계없이
사는 거기 때문에 톰 브라운 에디션 후보 나오거든요. 그거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건 또 이제 물량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찍어내봤자 지금 하반기 때 한 15만 대 찍어낼 것 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전체 실적으로 보면은 그다지 뭐 저긴데 이제 앞으로의 폴더블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괜찮고 말씀하신 대로 관련주들 네. 요즘에 이제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미리 예전 같으면 이제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차익 매물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미리 빠져 있던 상태라서 오히려 이제 11일부터 지금 예약 판매 들어가거든요. 네. 그 예약 판매 오늘의 이제 반응과 또 예약 판매 때 반응들을 보면서 관련주들이 오히려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봐야 되겠고 스마트폰과 관련해 가지고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예약 판매 들어가고 뭐 이러고 보면은 그럼 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언팩 행사 다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남은 쪽이 이제 애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 관련주들로 이제 좀 시각이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권이 이제 그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이제는 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 전체적인 실적보다는 폴더블폰 관련주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애플 쪽으로도 좀 시각을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 투자 대응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 같은 개인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그냥 삼성전자 사자. 삼성전자는 언젠가는 오를 거다 이런 의견이 또 많고 아까 채팅창에서도 언젠가는 만약에 경제가 더 나빠진다면 삼성전자만 사는 시기도 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던데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삼성전자 하반기에 어떨 것이고 투자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 걸까요? 뭐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뭐 업황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단기적인 흐름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하반기가 둔화세가 덜하다. 그러면 뭐 언제라도 빠르게 반등 나올 것 같고요. 네. 둔화세가 시장 예상처럼 이어진다. 그러면 뭐 단기적인 반등은 좀 어렵겠죠. 하지만 추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 네. 그 올림픽 때 88 올림픽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러니까 상품이 대체적으로 뭐 그 삼성전자 주식, 그다음에 그 음마 아파트,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판교의 땅 아. 이게 대표적으로 만약에 세 개를 투자했을 때 네. 가장 높은 수익률은 삼성전자거든요. 어. 그만큼 장기 투자할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흐름은 결국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부동산 하지 마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하지 마라 하고 뭐 집 두 채 있는 분들 한 대 자꾸만 팔아라 하는데 그 판 돈으로 저는 삼성전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요? 저는 지금 구간이라면 부동산 투자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와. 충분히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명언 같이 들리네요. 부동산 투자보다 삼성전자다. 네. 대신에 조금 길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긴 그렇죠. 호흡으로. 왜냐면 부동산은 10년 보시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사고 1년 보면 안 되잖아요. 아니, 주식은 길게 그게 잘 안 보셔야죠. 되는 것 같긴 해요. 길게 보는 게.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사면 길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문선인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대응 전략은 어떨까요? 뭐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아가기 이제 좋은 구간이고요.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뭐 그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든가, 뭐 속도보다는 좀 방향성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 또 큰 자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제 예상으로는 내년도에는 8만 원은 일단 건들 것 같고요. 2025년까지는 12만 원은 건들 것 같습니다. 그 방향성으로 본다면 제일 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현재로서는 망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 추세 이어갈 걸로 보고요. 중기 투자할 종목으로 본다면은 뭐 제일 안전적인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 가장 믿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 재확산이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되면서 변동성, 불확실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좀 잘 버텨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악재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신기수 전문가님 8만 원 그리고 12만 원까지 봐주셨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잘 해보시고 이 삼성전자로 인한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외의 종목들도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